네. 이번에 진행하는 거는 티스토리. 예, 티스토리 우리가 그 구글에서 월급 받자 이런 컨셉으로 예, 수익화를 꼭 달성해 보자. 네, 이렇게 지금 9월 6일이니까 한 두 달 집중해서 하면 애드센스 승인도 받고 그리고 이제 부수적인 수입도 생기게끔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죠. 근데 사실 이제 그걸 이전 그 뭐 이상의 소득을 높은 소득을 꿈꿔서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플랫폼 툴들이 무료이거든요. 그래서 AI 툴들을 좀 적극 활용하면서 좀 수익화를 하기도 하고 또 실제 사용하지 않는 플랫폼들을 다시 살려서 우리의 또 제2의 컨텐츠를 만들어 가자. 네, 이게 목표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작할 때 어, 예전보다 훨씬 더 티스토리를 키우기 쉬워졌고 티스토리를 시작으로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충분히 AI를 쓰고 또 활용 가치를 경험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티스토리 할 때 이 회사, 구글 회사가 어떻게 쓰면 더 좋아하느냐 그 부분을 알면 좋고 한번 좀 정리하신 다음에 그게 이해가 됐다 이제 한번 써볼까 하시면 그때부터는 이 챗GPT 툴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걸 자꾸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버전도 나오고 크롬 확장 프로그램도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지금은요. 물론 뭐 밭도 있고 되게 많아요. 이런 AI 툴들이 종류가 많은데 오픈 AI로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부터 챗GPT 유료 버전 아니어도 되고요. 리튼도 무료죠. 챗GPT 4를 담고 있는 게 리튼. 그리고 챗GPT 그냥 어, 구글에다 그냥 다운로드 해가지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챗GPT 다운받으시고 리튼 다운받으셔서 두 개 같이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는 텍스트를 생성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그리고 AI가 쓴 것보다 좀 자연스러워. AI가 쓰게 되면요. AI를 판독을 해요. AI 판독해 줄 수 있는 웹사이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인간이 썼느냐, AI가 썼느냐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요. 초창기 때는 좀 덜했는데 지금은 더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구글도 우리에게 광고 수익을 주죠. 인간이 쓰는 게 아무래도 예, 인간이 쓰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컨텐츠의 효율성, 컨텐츠의 그 우리가 가장 많이 점수를 주는 게 뭐예요? 경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내는 생각, 감정. 이런 거를 표현해낼 때 아무래도 좀 훌륭하죠. 이거는 로봇이 물론 지금 가능하긴 한데요. 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이 직접적으로 봤을 때 이걸 AI가 썼는지 내가 썼는지 뭐 어느 정도 보면 알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점수로 굉장히 높게 준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자연스럽게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컨텐츠가 아무래도 좋아야 돼요. 예. 이 효율적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계속 읽고 싶은 컨텐츠여야 된다는 거죠. 예. 정보가 뛰어난다거나 아니면 경험이나 어떤 가치, 생각적인 부분이 높으면 아무래도 컨텐츠가 좋은 점수를 받겠죠. 예. 주제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예전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게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주제는 경제도 있고 생활적인 주제도 되고 지금 현재 관심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건 좀 이슈가 최근에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들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 부동산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뷰티. 네. 건강하고 뷰티는 좀 다른 면이 있죠. 네, 좀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에 연출되는 부분을 뷰티라고 하면 건강은 실질적으로 음, 웰빙에 좀 가까운 느낌이 좀 강하죠. 예. 아니면 뭐 주식도 괜찮고요. 하물며 쉬쉬한다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판도 괜찮습니다. 다 할 수가 있어요. 정보에 대한 구분이 없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예, 컨텐츠가 좋아야 돼요. 컨텐츠가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도움이 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주제들을 선정해서 우리가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키워드예요. 최적화 키워드. 근데 사실 구글에서 쓰는 게 이제 영어판으로 쓰는 분이 계실 거고 여기에 한글 버전으로 이제 쓰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한글 버전으로. 이제 한글 버전으로 쓰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어에서 한국 사람들이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찾는 프로그램들, 그 프로그램들 링크 드릴게요. 이 프로그램들한테 한번 쳐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주제로 많이 검색을 하는지. 음. 그리고 여기 하나 빠졌네요. 이슈형 블로그도 상관없어요. 이슈는 뭐예요? 뉴스에서 뭐 가십거리나 그날 이슈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대형 이슈에는 엄청난 관심을 보이잖아요. 네, 큰 일에 대해서는요. 그 이슈를 담은 블로그를 만드는 것도 수익화가 굉장히 빠른 면이 있어요. 예, 조회가 빠르게 일어나죠. 트래픽도 많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블로그 키울 때 이제 예전 방식이긴 한데 요즘에 좀 많이 안 하긴 하는데요. 예, 정치나 이슈를 일부러 쓴 다음에 승인을 받아요. 이슈형 블로그를 일부러 쓰는 거죠.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자마자 이슈형 블로그 안에 있는 콘텐츠를 싹 지워요. 그리고 다른 콘텐츠로 바꿔요. 이게 승인을 받기 위한 목적인 거죠. 승인만 빠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BBC나 이런 해외 뉴스 기사들을 살짝 그런 콘텐츠들을 짜집기 위해서 해외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콘텐츠 주제를. 그래서 해외 기사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글을 써요. 살짝 이슈형으로 쓴 다음에 이것도 승인받고 지우더라고요. 예, 저도 한번 해본 적은 있는데 그 다음에 한번 해보고 나서 그냥 계속 처음부터 발행한 주제로 쓰긴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승인이 좀 빨리 떨어진다. 예,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이게 구글사가 해외다 보니까 예, 이렇게 승인을 좀 빨리 떨어뜨려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한 목적이시면은 그쪽으로 이제 이슈형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게 꼭 당장 중요하진 않다. 그러시면은 예, 주제는 예, 여러 가지 개인의 관심 영역에서 선택하셔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유입 키워드를 좀 찾아내는 데 있어요. 예, 유입 키워드를 찾아내는 거. 그리고 이제 구글 글 쓰는 부분은 국내에서 네이버 블로그 쓰는 거랑은 좀 달라요. 네이버 블로그보다 광고 수익률도 훨씬 높지만 네이버 블로그에서 쓰는 방식을 좀 잊어버리고 쓰시길 추천드려요. 네, 쓰는 패턴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한국에서 좀 쓰다 보니까 예, 좀 기사처럼은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 티스토리 구글사에서 쓰는 거는 약간 좀 딱딱한 기사 형태 같은 왜냐면 이게 영어에서 한국말로 우리가 쓰는데 그 한글이 영어로 변환돼서 해외에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사처럼 담백하게 쓰시면 되고 담백하게 쓴 거에 이제 개인 느낌이나 의견, 네, 주장, 혹은 거기에 대한 결론, 네, 그런 개인의 경험 같은 거를 좀 더 추가적으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패턴은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이것도 이렇게 안 쓰는 분도 많이 계세요. 국내에 쓰듯이 쓰는데 승인도 받고 편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개인 그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AI로 쓰면서 이거를 좀 많이 컨텐츠를 쌓아둘 거기 때문에 음, 좀 기사처럼 그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패턴으로 보자면은 이 블로그에 글 쓰는 명령어 값이 있으니까 그 명령어대로 쓰시면 좋아요. 명령어를 주제에 맞는 명령어대로 쓰시면 좋습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주제를 정한다. 주제를 정해 하시는 분들 아니 혹은 지금 당장 정해서 쓰겠다 하시면 지금 바로 쓰셔도 돼요. 예. 글의 주제를 지금 정하세요. 우선 하나를 정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키워드는 키워드 마스터 등 키워드 툴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긴 없지만 제가 키워드 툴을 좀 제공해 드릴 거예요. 거기 찾아서 해도 되고 초반에는 연습용으로 그냥 몇 페이지 쓸 때 동안에는 굳이 찾지 않더라도 그냥 구글에 쳐보고 네이버에 쳐보고 예, 그렇게 쳐보고 나서 그 키워드가 잡혀 있는지
예, 그걸로 인한 검색이 생기고 있는지, 혹은 반대로 역추적을 하면 돼요. 현재 티스토리 블로그들 중에 네, 샘플을 찾아서 그게 내 주제와 관련이 있는 뭐 건강이면 건강, 혹은 생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티스토리 샘플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단에. 그거를 좀 메모장에다 한 번에 좀 이렇게 모아놓아서 복붙해서 모아놓고 관련 키워드들을 좀 우리가 쓸 때, 주제를 쓸 때 우선 그거를 인용해서 좀 쓸 수가 있어요. 찾는 게 너무 불편하다,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제 우선은 급조해서라도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키워드 찾는 거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사이트는 제공해 드릴 거예요. 6개 정도 사이트 드리면 각각 치고 들어가셔서 거기에 한 번씩 눌러보는 거예요. 이 키워드가 많이 잡히는지 검색어를. 그래서 이거는 키워드 찾는 거는 생활하시면 좋아요. 네. 물론 이제 우리 그 챗GPT한테 물어봐도 돼요. GPT야, 최적화된 SEO, 검색 최적화란 얘기죠. 네,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표현인데요. SEO에 맞는 지금 현재 글 쓴 거에 대한 관련 주제에 해당하는 상위 노출 키워드를 찾아줘. 찾아서 알려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 그럼 알려주겠죠. 네. 근데 이제 주로 대형 키워드 위주니까 중소형 키워드는 좀 찾아서 같이 섞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리튼도 물어봐도 되죠. 리튼도 똑같아요. 네. 리튼은 아예 키워드 찾아주는 네, 그 부분이 따로 있죠. 그리고 롱으로 블로그를 쓰는, 네, 블로그를 롱으로 쓰는 테마가 또 따로 있어요. 그걸 클릭하신 다음에 블로그 써달라. 그러면 인간미있게 아주 아주 잘 써줍니다. 네. 그 키워드 조금만 찾아서 넣으면 상위 노출도 가능하고 네, 손쉽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우선은 우리는 주제를 정한다. 주제가 정해졌으면 관련 키워드를 좀 찾아서 단어장에 모아놓는다.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링크가 있는 제휴 마케팅 개념의 링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넣으면 되겠죠. 관련 제품을 홍보성 글을 쓴 다음에 넣으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에는 그 주제에 맞는 글을 좀 발행을 할 목적이다. 그러면은 주제에 맞는 글을 좀 정성스럽게 발행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1600자 이상이면 될 것 같아요. 1600자. 예. 예. 이거는 제가 링크를 좀 드릴 거거든요. 링크를 좀 드리면 이거 보시고 주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방금 표현했고요. 네. 컨텐츠를 좀 잘 쓰셔야 된다. 우리가 컨텐츠가 와, 이건 잘 썼고 정말 도움이 된다. 이런 페이지들은 왜 따로 있죠. 네, 정성스럽게 쓰면 돼요. 네. 경험담을 쓰더라도 진지하게 쓰시면 됩니다. 우선 그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제와 키워드. 네, 그리고 챗GPT 하고 나서 시작을 하면서 하나하나 알게 된 영역들을 추가하시면 돼요. 내가 글 쓴 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시면 돼요. 음, 그리고 글을 수정하는 단계. 제가 다 적어놨죠.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좀 바꿔주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중에 이 중에 한 개는 10개 중에 3개 정도는 직접 글을 써보세요. 네. 네, 전부 다 챗GPT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10개 중에 3개는 직접 글을 쓰시면 좋습니다. 글을 직접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사실은 뭐 AI로 전부 다 그 글의 구조를 이렇게 다 잡은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안에 있는 것만 이렇게 바꿔도 내가 쓴 것처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미지 링크. 픽사베이 픽셀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혹시 몰라서 알려드립니다. 픽셀스, 픽사베이. 네, 픽셀스, 픽사베이. 이미지 추가하는 웹사이트죠. 무료 사이트고 저작권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편하게 다운받아서 쓰시면 돼요. 한 장에서 두 장 정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찾아놓은 검색어를 글, 제목, 예, 다 넣어주시면 돼요. 한 번에 하나씩만 넣어주시면 돼요. 우선 여기까지만 알고 진행을 좀 해주세요. 예, 제목, 메뉴의 제목, 그다음에 설명. 우리 그림을 넣죠, 이렇게. 그림을 넣으면은 그림에 여기 그 톱니바퀴 모양 패턴이 있어요. 그 설정 패턴을 누른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가져왔던 키워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할 줄 알면 돼요. 네, 나머지는 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챗GPT로 넘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챗GPT가 보이면 3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챗GPT 보이시죠? 네. 이 챗GPT는 편하게 쓰셔도 되고요. 연습으로 편하게 쓰셔도 돼요. 우선은 친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챗GPT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링크로 클래스 링크도 드리긴 했지만 챗GPT에 대해서는 어려운 게 특별하게는 없어요. 이 프롬프트라는 개념만 있다 그러면 충분히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이 프롬프트의 개념은 얘는 아무래도 그 우리의 명령어 값이 언어잖아요. 언어로 어떻게 명령어 값을 주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달라져요. 루틴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이 한 번에 블로그를 하나 발행해 줘라고 하면은 블로그가 한 번에 5개, 6개, 10개 이렇게 여러 개 발행해 줘요. 그럼 그거를 믹스해서 내가 응용 버전으로 글을 쓰셔도 되고요. 이 챗GPT 같은 경우는 질문을 좀 바꿔주면 그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응용해서 블로그 글을 쓰셔도 돼요.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글을 쓰고 나서 복사해서 바로 붙이게 되면은 챗GPT가 글을 쓴 거라고 인식을 해요, 블로그 내에서. 그래서 약간 이걸 붙여서 메모장에 갔다가 수정해서 한글로 갔다가 그거에서 뭐 수정해서 어디로 갔다가 해서 이렇게 좀 옮겨 다니면서 수정을 좀 하고 최종적으로 다 복사해가지고 한글에다 여기 테스토리 글을 쓸 때는 수정을 추후에 한 번 더 해주는 방법으로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 선택하는 게 있고 전체 선택하는 게 있는데 부분 선택 복사로 하시는 게 좋아요. 우선 여기까지만 이해되셨으면 한번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써놨던 걸 한번 또 열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글을 썼잖아요. 근데 그냥 질문하고 답을 하게 되면은 그냥 질문하고 답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대제목이 있고 중간 제목이 있고 소제목이 있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글 명령어 값을 입력해줘야 돼요. 네, 이 부분은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금 블로그 아직 명을 정하지 않았다. 블로그 명이 필요하잖아요. 블로그 이름. 블로그 이름, 그리고 블로그 이름이 정해졌으면 우리가 주제를 정해야지만 그 주제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쉽게 건강이라고 하면 건강에 관련해 있는 컨텐츠 소제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직접 생각해내서 한다 그러면 컨텐츠에 한계가 와요. 그래서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글을 쓸 건데 상세의 컨텐츠를 뭐 한 100가지 정도만 음, 나한테 아이디어 좀 줘봐.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주제로 글을 쓰기를 명령값을 내릴 수 있겠죠. 그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 한번 쳐볼게요. 우리 김농준 선생님께서 건강 관련한 글을 쓰신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블로그에 주제를
지금은 좀 쉽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블로그에 건강 관련한 걸로 블로그 이름을 우리가 지금 제안을 받은 거예요. 여기 우리 김농주 선생님께서 헬스 바이탈 티 허브 이게 마음에 들어. 그럼 이거 쓰셔도 돼요. 음, 챗GPT가 써준 거지만 내가 장명한 것처럼 쓰셔도 돼요. 웰리스 여행 가이드 또 너무 괜찮고요. 뉴트리 라이프 인사이트 전반적으로 다 괜찮네요. 전체적인 건강 퀘스트 음, 그냥 올인원 건강 퀘스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괜찮은 거를 여기서 섞어도 되겠죠. 뭐 웰리스 인사이트라든지 그렇죠.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줬는데요. 이렇게 물어봐서 내 주제에 맞는 그 블로그 명을 장명해도 된다. 블로그 명도 중요하겠죠. 점점 알아지게 되면은 그게 브랜드가 되니까요. 그리고 내가 건강 관련한 거로 글을 쓰기 시작할 건데 어, 우선은 웰리스 여행 가이드라는 블로그 명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내 블로그에 글을 쓸 거니까 웰리스 여행 가이드란 블로그 명으로 시작해서 건강 관련 주제에 글을 쓰려고 해. 그쵸? 너무 많다. 이거 시간이 초과될 것 같아. 이것도 가볍게 물어봤어요. 네. 너무 순삭이죠. 1분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용이 나왔는데, 볼까요? 우리가 이 관련한 블로그 명으로 시작을 해서 건강 관련 글을 쓸 거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 건강 관련 주제 뭐 아무리 생각해도 뭐 비타민C 섭취, 뭐 운동하는 거 그거 왜 디테일하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블로그의 글을 보고 어느 정도 샘플,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썼구나. 나도 이거 유사한 글을 써볼까? 벤치마킹이 가능하지만 직접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정리해서 이제 번역까지 해줬어요. 여기에는 우리 크롬 확장 프로그램 좀 볼까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네, 프롬프트 진입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깔아오세요. 프롬프트 진입 이게 일반적으로 이 챗GPT는 영어로만 인식을 해요. 그럼 우리가 한국어로 쓰게 되면은 그쵸? 한글말을 쓰게 되면 이거를 번역을 한 다음에 우선 여기다가 답을 써야 되는데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번역기가 필요하죠. 뭐 디플이나 아니면은 뭐 팝하거나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말로 써도 이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적용이 돼서 한국말로 써도 영어로 변환해서 챗GPT한테 질문이 나가요. 그게 바로 프롬프트 진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AIPRM이에요. 인 거예요. 확장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셔서 크롬 확장 프로그램 들어가신 다음에요. AIPRM이라고 이 프롬프트 챗GPT는 아무래도 프롬프트 명령어를 얼마큼 잘 쓰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제 거기에 이게 이제 어디에 쓰일 것인지 어떤 형태로 글을 작성할 건지 뭐 필요한 것이 정확하게 뭔지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답을 아주 높은 퀄리티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명령어 값을 우리가 만드는 게 답인데 그게 우리의 숙제거든요. 근데 조금 더 잘 만들어주는 확장 프로그램이 바로 AI PRM이에요. 이거 설치해주면 프롬프트 템플릿으로 전부 다 한꺼번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뭘 확인할 수 있냐면은 copywriting 지워졌어요. 이거 드릴게요. 지금 드린 거는 설치해 오시면 됩니다. 이거를 하면은 좋은 점은
카피라이팅, 그냥 말씀드릴게요. 마케팅, 검색 엔진 순위를 높이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글 쓰는 거나 아니면 SEO에 최적화된 글쓰기, 혹은 뭐 많이 본 순, 좋아요, 많은 순, 이런 식으로 이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한 누적적으로는 데이터를 또 끌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실무에서 활용도 높은 템플릿 중에 카피라이팅, 여러 챕터로 나뉜 하나의 챕들을 한꺼번에 만들 수가 있고요. 사람이 쓴 것처럼 글을 다시 써주는 휴먼 라이크 리라이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확인하기 위해서 좋은 점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APRM, 챗GPT를 이거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준비가 됐다면 나머지는 그냥 열심히 쓰면 되는 일만 남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노트북 앞에 있으시다면 한번 쳐보시겠어요? 주제를 하나 지금 정한 것을 블로그 명을 그거는 뭐 언제든지 편하게 장명하시면 되니까 예, 한번 써보세요. 똑같이 경제에 관련한 글을 쓸 건데 이 글이라는 건 블로그죠, 결국은. 블로그 형식에 맞는 내용으로 1600자 되는 글을 작성해주고 관련 내용을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에 맞춰서 내용을 넣어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해볼게요. 한번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나왔고, 뭐 이거를 이제 복사한 다음에 정리를 좀 해주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이렇게 말고 다른 패턴으로 한번 또 글을 물어볼게요. 여기 제가 이렇게 글을 썼잖아요. 네, 다른 패턴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네. 이것도 지금 방금 그냥 이미지로 쓴 거예요. 경제에 관한 글을 쓸 건데 블로그 형식 중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해주고 마크다운 형식으로 1600자 되는 글을 작성해주고 SEO에 맞는 상위 노출 키워드를 넣어서 간결한 문체로 작성해줘 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지금 프로그램 명령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용은 똑같아요. 네. 우선은 여기서 음, 경제와 관련한 것도 생각보다 많이 블로그를 써요. 왜냐면 주식 경제, 투자, 뭐 그런 경제학 용어 이런 관련한 것도 승인이 잘 떨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이거를 음, 이거를 한국어로 바꿔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 이건 어차피 우린 카피할 거잖아요. 그쵸? 예. 여기에 보이는 프로그램 명령어로 보이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마크다운 형식을 이 다른 패턴으로 지금 읽어서 있으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주제를 가지고 다르게 또 글을 써볼게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어, 다양하게 한번 글을 한번 써보세요. 예. 이거를 카피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건 좀 이제 넓은 범위의 지금 내용이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경제라는 걸로 바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작은 테마들을 좀 알려줘야 돼요. 작은 테마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 넘어가지 말고 건강한 걸로 다시 올라가서 여기는 주제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예를 들어 최적의 건강을 위한 슈퍼푸드를 정해서 글을 지금 쓰고 있고요. 완료했습니다. 네. 이거는 정리를 한번 우리가 해볼게요. 이게 1600자 되는 글인데 이렇게 메모장으로 가지고 옵니다. 메모장에 보이는지 잠깐 확인할게요. 메모장이 메모장이 보이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메모장이 어 잠시만요. 공유를 메모장으로 네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해서 수정을 해줍니다. 이건 블로그 명이니까요. 네, 블로그 제목이죠. 맨 위에 우리 블로그 쓸 때 맨 위에 제목 넣잖아요. 슈퍼푸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라고 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은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슈퍼푸드에 대해서 알아본다라는 내용을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자연스러운 어투로 바꿔주시면 좋아요. 자기의 분위기에 맞는 색깔의 어투로 바꿔주시면 좋아요. 바꿔주시고, 그리고 1번 블루베리, 연어, 뭐 이런 것들은 다 팩트니까 두시고, 여기다가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이나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예전에 어떤 걸 먹었는데 건강에 상당히 도움되는 느낌이었다. 예, 그런 것들은 이런 성분이라는 걸 알게 됐고,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정리를 한번 한다든지 그렇게 글을 쓰면 좋은 거죠. 여기 보면은 어, 글을 수정하는 거는 개인의 어투, 그 말투의 어투가 있잖아요. 그걸 좀 섞어서 하시면 돼요. 지금 다양한 예시 중에 하나의 예시인 거예요. 뉴튼도 이런 기능이 있고, GPT도 이런 기능이 있고, 그리고 AI PRM 할 때도 좀 더 다른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제 뭐 디테일한 것들은 하나하나 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글을 어떤 사람들은 글을 굉장히 잘 쓰죠. 글을 써본 경험이 많거나 오랫동안 글쓰기가 이렇게 단련이 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수정이 좀 빠르겠죠. 이게 배경이 있으니까. 배경의 정보를 바탕으로 수정만 하면 되니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그쵸? 아무래도 수정한 내용이 있으니까. 저 같으면은
슈퍼푸드가 이게 수중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꿨는데 저 같으면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한다는 거죠. 슈퍼푸드가 건강을 되찾아주고 젊음에 상당히 도움이 돼서 많은 건강센터와 건강 중시하는 개인들이 예,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니면 알고 계시죠? 바꾼 다음에 네, 이번 포스팅에서는 10년 더 젊어지는 건강과 웰빙에 대한 네,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같은 이제 바꾸는 거죠, 계속. 예. 저는 솔직히 이제 이 느낌만 알면은 전 싹 다 바꿀 수 있거든요. 우리가 단어만 대체하면 되잖아요. 근데 보도록 할게요. 알아볼까요? 이렇게 바꿔주셔도 돼요.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다 바꿨어요. 전체적으로 쭉 바꿨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 상태에서 바꾼 상태에서 많이 바꿔주시면 좋아요. 뭐 앞뒤를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시작하는 단어와 여기 끝에 부분에 어투를 바꾼다거나 그쵸? 아니면 시작하는 시점과 중간 시점을 합친다거나 하나로 단어를 합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내가 수정할 수 있는 거는 수정해서 AI가 가져온 그대로의 글보다는 수정이 30% 이상은 수정이 되게끔 최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간이 쓰는 것 같이 써줘 라고 추가되는 것들은 표현법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그 표현법을 넣어서 또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부분 잠시만요. 다시 넘어올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마크다운으로 그냥 그 형식으로 좀 작성해 준 케이스예요. 그러면 건강에 관련한 슈퍼푸드가 아니라 이제 다른 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약간 여기에 있는 것들은 경제에 관련한 글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해의 영역이 좀 넓고 복잡하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한 걸로 가져와 볼게요. 이런 것도 있네요. 그쵸? 음,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주제가 최근에 많은 이슈와 관계가 되어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은 명상에 대한 글을 작성. 음, 질문 어렵겠나요?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다른 패턴으로도 쓸 수 있겠죠. 네. 쓰고 있는 동안 질문을 한번 또 정리해서 다른 패턴을 한번 써볼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챗GPT를 글을 쓸 때는 물론 이제 AI PRM 써서 쓰는 것도 하겠지만, 네, 우선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셔서 관련한 주제의 글들을 내가 어떻게 정리해서 쓸 것인가도 연습을 좀 하시면 좋아요. 네, 100%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좀 변형해서 쓴다. 이런 개념으로 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리트는 다음 시간에 음, 하거나 아니면 녹화본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어차피 이거 두 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35살의 IT 기기 블로거인데, 이 블로그가, 이 전문가 블로거야. 내 마우스에 대해서 글을 쓸 건데 좋은 마우스 고르는 법에 대해서 작성할 건데,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감정 공감성을 높여서 써줘. 그 대신에 AI하게 쓴 건 다 일관성이 높아요. 거의 다 일관성 있게 써줘요. 잘 쓴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쓰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일률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일관성을 오히려 높게가 아니라 낮게 유지해서 써주라고 한 거고요. 이제 탑PO 값, 탑P 값에 대한 거, 템퍼러처를 그냥 이거는 그냥 이 기기가 인식하는 거에서 인간이 쓴 것처럼 기기가 쓴 느낌을 없애고 인간이 쓴 것처럼 그렇게 맞춰서 써줘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비슷하게 보여지언정 인간이 쓴 것처럼 어느 정도 맞춰서 써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 번 더 수정하시면 좋겠죠. 네, 한 번 더 수정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기계에다 갖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롭해도 AI가 쓴 걸까 인간이 쓴 걸까 하면은 80% 이상 인간이 쓴 거라고 나와요. 하지만 수정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수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창의성, 사람이라면 창의성이 높잖아요. 글을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예.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글을 쓰잖아요. 굉장히 일률적으로 쓰게 되는 건 다 기계가 쓰는 거거든요. 감정이나 공감을 높이고 일관성을 낮게 글을 써달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 템퍼러처 값을 1로 설정하고 길을 써달라고 하면은 인간미 있게 써준다. 음, 그럼 이렇게 되면은 80% 이상이 인간이 쓴 거라고 인식을 한다. 그런데도 수정을 하자. 그러면 수정을 아까보다 좀 더 적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쓰면은 이 제목이 나왔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거 테스토리에다 글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여기 이거 아니고 이거죠. 이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기본적인 것들만 수정을 사사삭 해주고 내 생각이나 이렇게 정리된 글을 써주면 이런 거 좀 어색하잖아요. 글씨 어색한 것만 좀 고쳐주면 됩니다. 전반적인 글은 잘 써주니까 어색한 것만 고쳐주면 돼요. 그리고 이런 글을 쓰고 나서 만약 관련한 링크가 있다. 그러면은 A사, B사, C사 비교해서 밑에 넣어주고 관련 링크까지 넣어주면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구매할 확률도 생긴다. 예, 별게 아니라 그게 어필리에이트예요. 그렇게 해서 수수료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방금 쓴 명령어 값을 기억하셨다가 대체만 하면 되겠죠. 바꿔서 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AI PLM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예, 조금 더 지금 한 거를 자연스럽게 뽑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거기에 대한 디테일은 제가 녹화를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되는 것들은 블로그에 글을 발행해 오세요. 블로그 글을 주제에 맞는 걸 두 개의 글을 발행해 오세요.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인원이 아니지만 같이 해주신 분들은 느낌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아, 이렇게 글을 쓰면 되겠구나. 그러면 우선은 블로그 명을 정하고 그리고 관련한 주제, 앞으로 글을 쓴 거를 10개를 정한다. 그럼 10개를 물어봐서 관련한 주제를 좀 정리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글들을 우선 다 뽑아놔요. 글을 하나만 질문하면 안 되겠죠. 다양하게 질문을 해서 다양한 답을 얻고 그거를 한글이나 메모장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좀 더 풍부한 글이 되겠죠. 그렇게 글을 정리해주고 인간이 쓴 것처럼 이렇게 수정을 좀 해주면서 정리하고 그럼 한 3, 40% 정리만 내가 해놓더라도 문제 없이 승인 받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글을 앞으로 써나가는 데 있어도 자연스러운 글쓰기가 가능해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AIPRM 하는 것도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것도 적용해서 글을 쓰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키워드 잡는 거 웹사이트 공유해 드릴 테니까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각각 키워드 잡는 거 한 번씩 그 키워드 가져오기 해 주신 다음에 중간중간에 다 글을 쓸 때 넣어주시면 좋아요. 이 글을 쓰는 것들은 이건 제목에다 그냥 넣으면 되고요. 그쵸? 예, 아니면 조금 수정해서 넣으면 되고요. 여기 안에도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예. 그리고 여기 1번, 2번, 3번, 4번의 글을 더 추가적으로 넣어도 상관없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어떤 블로그들이 보통 그러느냐? 블로그를 한번 좀 볼게요. 잠시만요. 여기 우리 블로그의 주제들을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제들에 관련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글을 썼지라는 걸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피드나 스토리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 내가 관련한 주제에, 그쵸, 주제에 글 쓴 것들을 좀 많이 보세요. 예,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상위에 노출돼 있거나 아니면 많은 공감을 누름을 받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들어가서 많이 보시면은 첫째는 내 주제에 해당하는 걸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하나 좀 클릭해 볼게요. 건강에 관련한 글을 좀 쓰신 분인데요. 이렇게 깔끔하게 쓰셨어요. GPT를 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글을 쓰냐? GPT를 활용을 해서 리튼도 같이 이제 추가적으로 강의를 드릴지 아니면 제가 그냥 녹번을 올려드릴지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글을 응용해서 이렇게 글을 쓰신 다음에 요거는 내가 미리 캔버스에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픽셀스 픽사베이 들어가셔서 가지고 오셔도 돼요. 가지고 오셔서 글은 한 장에서 두 장 정도 내외로 예, 깔끔하게. 왜냐? 로딩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 페이지가 로딩 시간이 클릭했는데 길어지면은 광고 실을 때도 문제가 있고 점수도 낮아지기 때문에 로딩 시간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한 장에서 두 장 정도만 초기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AI가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매우 보기 편하게 작성을 해 두셨어요. 그쵸? 네, 이렇게 깔끔하게 해두시면 돼요. 1500자 이상 글을 쓰시면 돼요. 예.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글을 쓰셨구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내부 링크라고 하는데 내부 링크를 걸면 좋아요. 글을 굉장히 그냥 되게 깔끔하게 쓰시는 분인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블로그의 링크를 또 거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나가기 직전에 내 블로그를 또 클릭해 볼 확률이 높거든요. 이건 광고가 아니라 내 블로그 글이에요. 그러면 앞선에 쓴 글들을 또 링크를 넣어놓으면 이렇게 보고 이분은 약간 홍보성 글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하네요. 그렇죠? 네. 네, 부업 챌린지 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선택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제 내부 링크 타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들어가면 또 내용이 있죠. 예. 그럼 이분은 약간 좀 리퍼럴 개념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제 그렇게 내부 링크도 추후에 걸 거예요. 이제 그런 건 어렵지가 않아요. 글 쓰는 것만 발행 연습만 하시면 추후에 링크 거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바로 적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동물에 대해서 글을 썼구나. 예,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방법, 패턴을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태그. 여기 태그 보면 키워드들이죠. 아, 이런 키워드들이 있구나. 이런 키워드들을 내가 한 페이지에다 몰아넣고 내가 관련한 걸 쓴다. 그럼 그런 키워드들을 살펴보고 만약에 관련이 있다. 그럼 관련 키워드를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찾을 때 키워드 사이트 드릴 거예요. 예, 지금 키워드 사이트 한번 앞전에 저랑 그 개별적으로 하신 분들은 알려드렸죠. 키워드 사이트 들어가서도 찾아보시고 구글에서도 네이버에서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럼 이런 페이지들이 많이 나온다. 검색이 잡힌다. 그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다른 것들도 관련 주제에 키워드들이 있으면 가져다가 모아놓고 제가 필요하면 쓰실 수도 있다. 네,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관련 주제 글들을 많이 우선 좀 보시고 어떻게 나는 쓰면 좋을까? 뭐 경제다. 그럼 청약과 관련한 거를 이렇게 지금 썼네요. 네, 거의 뭐 광고판이네요. 네, 이렇게 광고가 많으면 클릭하면은 돈을 벌겠죠? 예. 지금 우선은 뭐 이렇게 굉장히 그냥 깔끔하게 단호하게 썼네요. 지금 여기는요. 주식도 있고, 예, 티스토리를 거의 도메인만 안 바꿨는데 도메인을 바꾼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게끔 오랫동안 그렇게 광고성으로 꾸미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셔도 돈을 많이 버실 수 있겠죠? 네, 광고가 도배되어 있네요. 지금 우선은 다른 것들도 좀 보면 아, 내가 이런 주제를 글을 쓸 건데 이렇게 쓰고 있구나. 네, 그런 걸 좀 보시고 똑같이가 아니라 그런 패턴으로 쓸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심플하게 쓰는 건 가로,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아니고요. 좌로 정렬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정렬은 보통 네이버 글쓰기잖아요. 네, 좌로 정렬을 해서 네, 심플하게 쓰시길 추천드려요. 이런 페이지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대주제가 들어가고요. 대주제, 그리고 대주제에 해당하는 내용 정리, 그 다음에 중간 주제, 중간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 정리, 네, 이렇게 들어가면 좋아요. 네, 지금 굉장히 음, 매우 심플하게 잘 쓰신 케이스예요. 글을요. 네, 이렇게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들어가면 꾸미기가 있으니까. 약간 좀 그쵸. 이게 딱 보면은 이 전체적인 아웃라인이나 내용도 그렇고 국내 네이버랑 좀 다르죠, 분위기가. 그래서 깔끔하게 쓰시면 됩니다. 약간 기사 쓰듯이 그렇게 글을 써 주시면 좀 보기도 편하고 좋으실 것 같아요. 다른 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네요, 이번은. 이것도 챗GPT로 썼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들도 챗GPT가 만들어주거나 외부에서 가져오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용하시면 더 좋아요. 네, 이렇게 관련한 걸 많이 찾아보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길. 그래서 숙제가 2개 정도 글을 발행해 오세요. 글. 2개 글 발행해 오기.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어, 글을 쓰는 방식을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쓰시면 돼요. 이 색깔 변경은 블로그 쓰실 때 네, 거기 변경하는 거 다 있거든요. 원하시면 색깔도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밑줄도 넣으실 수 있고 형광펜도 가능해요. 네, 그렇게 해서 포인트 되는 부분을 넣으셔서 만들어 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기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는 다시 녹화본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요. 오늘은 지금 배운 걸로 해서 글을 쓰셔도 충분하시니까요. 네, 사진은 픽사베이. 그냥, 그냥 사이트에 치셔도 나와요. 예, 픽사베이 나오죠. 예, 아무거나 주제로 해당되는 게 건강이다. 글자 빠졌네요. 건강이다. 그러면은 뭐 헬스라고 써야 되나요? C라고 써야 되나요? 건강 관련한 거를 내가 한다. 그럼 이런 것들 건강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 걸 한 장, 2장 정도 넣으면 되겠죠. 비타민 C에 대한 설명을 한다. 그럼 비타민 C 이런 사진을 그냥 바로 다운받기가 되죠. 이걸 바로 다운받으신 다음에 네, 이미지 저장한다 PC에다가 저장해 놓으시고 그거를 블로그에서 바로 얹으시면 되는 거라 사진 올리시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픽사베이, 픽세스 둘 다 가능합니다. 네. 지금 해드린 것까지